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스카카스 뉴스입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미국 경제가 서 있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대법원 판결 하나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에서부터 연준의 깊은 고민, 그리고 AI가 이끌고 있는 어느 한 주의 놀라운 성장과 그 이면까지 지금 경제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사건들을 하나씩 알기 쉽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게 그냥 법정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미국 가정과 기업 모두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이 걸리면서 경제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거죠. 판결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동안 국제 긴급 경제권한법, 영어로는 IEEPA라는 법을 근거로 폭넓게 관세를 부과해왔거든요. 근데 이 법이 원래는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때 쓰라고 만든 비상카드 같은 건데 이걸 무역 문제에 쓴 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거다라고 대법원이 딱 선을 그은 겁니다. 이 판결이 가져온 즉각적인 효과는 정말 엄청났습니다. 보세요. 미국으로 들어오는 수입품에 붙던 평균 관세율이 16.9%에서 9.1%로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물건부터 공장에서 쓰는 부품까지 거의 모든 것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관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관세 때문에 일반적인 미국 가정은 1년에 약 781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손해보고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사실 이 돈이면 식료품을 사거나 기름을 넣었거나 미래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죠. 좀 더 길게 보면 어떨까요? 예일대학교에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이번 판결 덕분에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경제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에요. GDP 성장률은 여전히 조금 발목이 잡혀 있고 실업률도 미세하게나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신호죠. 이렇게 관세 정책이라는 큰 축이 흔들리니까 시장의 눈은 자연스럽게 미국 경제의 또 다른 기동, 바로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은 이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꺼내들까요? 아마 지금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일 겁니다. 과연 2026년에 금리를 내릴까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지금 연준은 한쪽에서는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생각보다 경제가 너무 좋다는 상반된 데이터를 동시에 받아보고 있거든요.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연준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이 말이 지금 연준의 복잡한 심정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최근에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는데 이게 진짜 경제가 강하다는 신호인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통계상의 착시, 일종의 노이즈인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준이 보고 있는 두 개의 현실이 바로 이겁니다. 2025년 한 해 전체를 보면 거의 20년 만에 최악의 고용시장이었는데 바로 다음 달엔 2026년 1월에는 갑자기 모두의 예상을 깨고 13만 개나 되는 일자리가 생겨난 거죠. 여러분이 연준이라면 이 두 가지 상반된 신호 중에 어디에 더 무게를 두시겠어요? 참 어려운 문제죠. JP 모건 같은 금융시장 전문가들은 아마 연준이 당분간은 움직이지 않고 금리를 그대로 동결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도 서서히 잡혀가고 있고 노동시장도 2분기쯤 되면 다시 안정을 찾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일단 상황을 더 지켜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더 좁혀서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거대한 경제 흐름이 실제 지역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요즘 AI 혁명으로 가장 뜨겁다는 곳, 노스캐롤라이나주로 한번 가보시죠. 이 숫자 한번 보세요.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6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이게 아마존이 2010년부터 노스캐롤라이나 한 곳에만 쏟아부은 투자 금액이에요. 특히 최근에는 AI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에만 100억 달러를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AI가 한 지역의 경제를 통째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투자는 곧바로 일자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만 8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겼어요. 특히 AI 관련 전문 서비스직이나 데이터 센터를 짓는 건설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실업률은 3.8%로 미국 전체 평균인 4.6%보다 훨씬 낮아요.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지금 이 지역 경제가 얼마나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성장 뒤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웰스파고의 한 경제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AI나 기술처럼 잘 나가는 분야에 속하지 못한 다른 산업들은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엄청난 호황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만의 잔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노스캐롤라이나에 머무는 김에 이 급격한 성장이 가져온 또 다른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주 전체를 위협하고 있는 환경 문제입니다. 지금 노스캐롤라이나는 극심한 가뭄으로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에 있는 거의 모든 카운티가 보통에서 심각한 수준의 가뭄을 겪고 있어요. 이게 그냥 물이 좀 부족하네 하는 수준을 넘어서 농사에도 영향을 주고 또 산불 위험을 크게 높이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 지역에서 나는 산불의 거의 100%가 사람의 부주의 때문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특히 마당에 있는 쓰레기나 나뭇가지를 태우다가 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조심하면 대부분의 산불은 막을 수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 산림청에서는 몇 가지 간단한 수칙만이라도 꼭 지켜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불을 피울 때는 주변에 불 붙을 만한 게 없는지 꼭 확인하고요. 특히 날씨가 따뜻하거나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절대 한눈 팔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휘발유 같은 걸로 불을 붙이면 안 된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대한 국가 경제의 흐름부터 AI라는 특정 기술의 운명을 건 한 지역의 명과 암, 그리고 그 성장이 남긴 환경 문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의 큰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일부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그리고 미래 세대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상 스카크스 뉴스였습니다.